예, 오늘 레벨업의 신정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레벨업은 AI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벨업은 그 AI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그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로 백엔드.ai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공개도 하고, 네. 그걸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만들어서 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회사들 또는 큰 연구소들에게 공급해서 수익을 올리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백엔드.ai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네. 백엔드 AI? 백엔드.ai라고 부릅니다. 백엔드.ai는 AI 학습이나 추론을 하는 그 시스템의 네, 말하자면 운영체계 같은. 그렇죠. 운영체계 같은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윈도우 같은 거 상상하시면 윈도우가 딱 있고 그 위에 앱들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앱들이 누가 어떻게 돌아야 할지 뭐 아니면 끄고 켜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게 우리가 OS 운영체계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 AI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컴퓨터들에 걸쳐서 네. 개발도 해야 되고 또 만드는 AI를 서비스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 많게는 수천 대의 서버들에 걸쳐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를 하기도 하는 걸 이제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기업이 네. 뭐 엔비디아든 AMD든 혹은 뭐 국내 칩 회사가 만든 그 NPU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 네. 뒤에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에 뭐 한 100대를 깔아놨다. 100대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 보통 용량 단위로 합니까? 노드 단위로 얘기합니까? 뭐 노드로 요새 많이 보통 얘기하죠. 노드로 이제 네. 얘기를 할 텐데 뭐 하여튼 뭐 8노드를 달아놨다. 16노드를 달아놨다. 도입을 해서 샀단 말입니다. 하드웨어를. 그 상태 그대로는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도 이용을 할 수 있죠. 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앱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앱들을 하나만 띄우는 컴퓨터가 있고 그 앱들 여러 개를 띄우는 컴퓨터가 있는데, 네. 아마 옛날 한 10년 전에 아이패드나 아이폰 상상해 보시면 한 번에 하나의 앱만 띄울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랑 네. 아니면 이제 윈도우나 맥OS처럼 수없이 많은 창들을 띄우고 그것들을 다 이제 동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베어메탈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네. 컴퓨터 그대로도 쓸 수 있지만 네. 그걸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복잡도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도입을 하고 네, 대표님 회사에 네, AI를 네. 올려놓으면 네, 이제 우리 개발 인력들이 네, 그 위에 이제 접속을 해서 네, 띄워가지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쓰면 네, 자원 GPU 자원도 10명이 쓴다 그러면은 배분도 10분의 1로 하든지 아니면 누가 또 많이 쓴다 그러면 좀 더 주든지 뭐 그런 역할을 백엔드.ai에서 한다. 그렇죠. 그런 거를 해주고, 네.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 운영 체제에서 보듯이 저 아래 단계에서 하는 일들인데, 뭐 GPU의 드라이버 같은 것들, 드라이버 최적화를 한다거나, 네. 데이터가 어디는 느리고 어디는 빠르다는 걸 파악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뭐 균일하게 맞춰준다거나, 네.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최적화들을 자동화해주죠. VMware에서 내놓은 데스크탑 가상화, 네, VDI라고 합니까? 그거? 네. 버추얼 데스크톱, 뭐 시트릭스라든지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좀 다른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VD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을 네. 그런 클라우드나 이런 많은 노드에서 가동을 하는 거고요. 네. 저희는 AI 어플리케이션, 네. AI 모델들이 돌아가는 환경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많이 쓰면 많이 늘려주고 적게 쓰면 줄이고 이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면 자동으로 이쪽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주는 그렇군요. 그런 약간 클라우드의 기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네. 회사 설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저희가 2015년에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네, 사실 지금처럼 네. 물론 이제 뭐 물밑에서는 그런 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겠지. LLM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터질 줄 알고 이런 거를 지금 개발을 하셨던 겁니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당시에는 LLM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네. 뭐 우린 지금 파이토치를 쓰지만 파이토치도 없었고, 네. 텐서플로우도 없었고, 네.
GPU를 써서 계산하는 것도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입이 된 게 한 7년 정도 됐던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처음부터 AI를 가속하자 이렇게 창업을 한 게 아니라 뭐 저도 이제 석사 박사 때 그 대학교에서 전산실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창업하신 분들도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던 분이라거나 GPU로 이제 패킷 같은 걸 가속하는 플랫폼 만들던 그런 분들인데요. 하다 보니까 그 계산량 자체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특히 네. 또 전산실을 담당을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무어의 법칙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하는 겁니다. GPU에. 네. 네. GPU, CPU 뭐든 동원해서 네. 연산이 제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쭉 보고 그 주식 데이터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필요한 연산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쿠다라는 시스템도 나오고 보급되는 걸 보면서 뭐든 지금 이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때 연구는 나중에는 결국 계산이 모든 걸 다 차지하게 될 거다. 네. 그러면 계산을 잘하는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계산이 그럼 누가 제일 빨리 늘어나느냐 했을 때 저희가 모여서 봤을 때 당신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으니까요. 머신러닝 분야, 특히 뉴럴넷이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 그러면은 결국 이 계산을 제일 잘하게 만드는 게 나머지 것들의 계산을 잘하게 만드는 걸 압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백엔드.AI는 그럼 언제 내놓은 겁니까? 백엔드.AI 자체는 원래 이름은 소르나였고요. 그건 2015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15년 말에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C++를 가속하는 플랫폼이었고요. 네. 파이썬이랑 그러다가 이름이 바뀌고 정식으로 런칭을 하게 된 건 17년 2017년에. 말에 오픈소스화를 하면서 같이 네. 그렇게 내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너무 큰 시장이 우리 회사 앞에 열린 거 아닙니까? 크지만 거칠죠. 거칠다는 건 어떤 의미죠? 회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되게 커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에게 뭐 백엔드.AI를 써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근데 연락이 닿은 곳이 러시아예요. 못 그러면 못 팔죠? 팝니까? 못 팔죠. 왜 그렇죠, 그거는? 저희 제품이 전략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요? 네, 그래서. 언제 그거는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까? 작년 초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네. 누가 지정을 한 겁니까? 전략자산은? 그건 나라에서. 나라에서요? 네. 근데 나라가 무슨 권리로 사기업이 만든 기술 솔루션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돈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R&D 국책 과제를 좀 시켜서 정부 돈이 좀 들어갔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기술적으로 있으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나라면은 뭐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해서 수출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엔비디아의 동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동의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고 그들은 엔비디아 뒤에 있는 미국이 엔비디아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대리로 저희한테 동의서를 받아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겪고 있으니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되게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AI라는 게 단순히 그냥 IT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지금 대신할 수 있는 뭐 육체 활동, 지적 활동 이어서 이제 창조적 활동인데 세 번째 어떤 변화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육체 활동을 대신할 때도 세상이 한번 뒤집혔고 산업혁명 시절에 그 다음에 컴퓨터 나오고서 또 이제 지적 활동 대시하면서 하면서 뒤집혔고 그런 걸 이제 이미 경험을 역사적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 극초기인데 어떻게 보면 창조 활동 대체의 극초기인데 그 앞을 두 경험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이 넓지만 동시에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뭐 우리 거 좋으니까 가서 다들 쓰세요 이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 저희 오픈소스 버전을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이제 영원히 고객이 될 수 없는 나라들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죠. 중국
뭐 중국은 고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중국은? 러시아? 러시아라거나 뭐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라거나. 그렇군요. 예. 팔 수 있는데 못 판다. 그렇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 팔게 되어 있다. 또는 저희도 오픈소스를 계속 만드니까 오픈소스를 가지고 가서 내재화를 하는 국가들이나 기업들도 생길 거고. 근데 오픈소스화를 처음에 이렇게 하셨던 거는 또 뭔가 다른 어떤 포석이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엔 보석으로 시작했던 일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창업했을 때 저희 CTO님이랑 저랑 지금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돼 있는데 오픈소스 활동하면서 만난 분들입니다. 아, 그런 어떤 정신이 네. 있군요. 그래서 네. 오픈소스로 해야지가 기본적인 거고요. 뭐 회사 초기 한 2016년, 17년 이때 오픈소스 당시엔 오픈소스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너무 쪽팔려서 이 소스를 차마 못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다가 오픈소스를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고 내놓으면서는 저희가 회사는 망할 수가 있잖아요. 스타트업은 쉽게 망하니까요. 근데 망하고 나서도 그 뭔가 하나 남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되게 컸었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첫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 크게 도입한 고객이 삼성전자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저희가 7명이었거든요. 7명짜리 회사가 만든 툴을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쓰느냐 했을 때 설득을 한 게 얘네는 오픈소스라서 그 회사 없어져도 메인테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는 좀 편하게 갔던 것 같아요. 첫 고객이 삼성전자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레퍼런스가 그렇죠. 되죠. 삼성도 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외국에 저희가 뭐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뭐 파트너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린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그쪽 회사의 엔지니어 분들이 리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네. 이제 평을 보통은 되게 잘해주시죠.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파트너십도 되게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그런 종류의 기술 파트너십이 되게 많죠, 저희. 오픈소스를 해놓음으로써 발생하는 약간의 부작용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있죠. 이제 저희도 모르는데 저희 제품 가져다가 파는 회사들도 한국에 있고. 아, 정말요? 네. 그건 뭐 약간 치팅 아닙니까? 뭐 오픈소스 버전을 가져다가 파는 거니까 상관은 없죠. 그렇군요. 오픈소스를 갖고 와서 본인들이 좀 약간 모디파이해서 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공급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대로 공급을 하면서 브랜드만 바꾸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그냥 두고 있으면 우리 매출에도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쪽으로 와야 될 매출인데 오픈소스 된 거를. 저희는 그게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자체가 어차피 우리도 만들 때 다른 오픈소스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 당장 운영체제부터 리눅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럼 그 오픈소스를 그냥 가져갔을 때와 레브랩의 백엔드.ai로 가져왔을 때 차이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제 시스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얼마나 썼는지 본다거나. 오픈소스에 그런 게 없군요. 오픈소스에는 저희가 만들 수가 있죠. 저희가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그걸 본인들이 만들 수가 갖고 와서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관제 시스템은 오픈소스가 아닌 거죠. 그렇군요. 네, 조직 관리 시스템. 네. 그거 쓰다가 그러면 이거 필요한데 하면 그냥 랩으로 거 사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게 바뀐 고객들도 두 군데 있습니다. 뭐 되게 좋은 전략이네요. 오픈소스 전략이. 예, 잘 되면 좋은 전략인데 네. 보통은 이제 오픈소스를 내놓게 되면 오픈소스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사실 권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 오픈소스 했을 때 좀 지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오픈소스를 내놨다가 별로 쓰이지도 않는 것 같고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들 하셨다가 접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픈소스에서 도움을 받은 것들도 있고 외국에 나갈 때 티밍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레벨업에 네. 백엔드.ai 같은 네. 비슷한 네. 솔루션 하는 회사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외국엔 좀 있죠. 좀 있어요. 네. 비교했을 때 우리 솔루션의 특장점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약간
보통 뭐 롱콜론 AI 같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런 솔루션들은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든 곳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쿠버네티스 위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스택을 만든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하던 시점에는 그런 스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컨테이너 스택도 없었고 그래서 컨테이너 스택부터 하나씩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는 뭐 가상화도 있고 KVM이나 뭐 드라이버 가상화도 있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터도 만든 게 있고 이제 쿠버네티스도 지원하지만 그 위에 또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CLI SDK 있고 MLOps를 또 따로 만들어서 얹은 게 있고 그 위에 뭐 챗봇이나 이런 서비스 스택들도 있고 관제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쭉 하나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분만 떼서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는 그런 경험들을 통째로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죠.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게 무언가를 고칠 때 되게 유리합니다. 뭔가 생태계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보다 저희가 그 스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기여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걸 있을 때 고치기도 쉽고 또 뭐랄까 협업을 하기도 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다른 회사의 장점들을 우리와 함께 결합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뭐 새로운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 뭐 GPU를 뭐 얼마 뭐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 운영하는 회사들, 뭐 큰 회사들이 다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따서 우리가 한번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보겠노라 뭐 하는 회사들 뭐 있고 한데 레벨업에는 어떤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방향. 네,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예를 들면 이번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컨소시엄 5개 중에 저희가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서 플랫폼을 맡고 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SK에서 헤인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셨고 그 위에 지금 저희 스택 위에 스택을 얹고 거기 위에서 지금 업스테이지가 모델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경험들 같은 그 경험 자체도 오픈소스화를 할 예정이에요. 다른 곳들도 이제 좀 그 어떤 종류의 고생이 기다리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런 걸 할 예정이고 또 이런 걸 발판 삼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국가 AI 센터가 이제 큰 규모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서의 위치에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뭐 노드 수 뭐 얘기하고 아니면 뭐 사용자 수 뭐 얘기할 수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저희는 GPU 개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100개면 100개에 맞는 가격. 1000개면 1000개에 맞는 가격. 그렇군요. 개수가 많아지면 가격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아, 개별 가격들은 다 있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100장이 넘는 분량에 대해서는 뭐 몇 퍼센트, 200장이 넘는 분량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연에 한 어느 정도의 매출이 그 한 큰 기업에서 발생을 합니까? 이것도 롱테일이라서 크다는 게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대답을 하는 순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개수 대비 가격은 다르다. 많이 쓰면은 좀 할인이 되고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라이센스의 어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라이센스는 한 종류밖에 없고요. 한 종류밖에 없어요? 학교냐 아니냐 이 구분이 있습니다. 학교는 좀 싸게 들어가요. 반값. 대신 MLOps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러면은 최소 단위가 몇 개 정도, GPU 몇 개부터 지금 보통 지금 고객사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원래는 좀 규모가 작은 고객들은 저희는 사실 크나 작으나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그 설치 과정이나 이런 걸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설치비가 있는데 이 기본 설치비가 비싸요. 그래서 작은 규모는 도입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설치하려고 이 비용을 내라고 이런 식이라. 그거는 억 단위입니까? 억 단위까지는 몇천 단위. 그렇군요. 그런데 규모가 크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그 기본 설치비가 있어서 작은 고객들은 잘 없는 편이었다가 최근에는 작은 고객들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거라도 괜찮다. 이번에는 우리가 POC 용도로 요만큼만 만든 거니까 어차피 한 번 내면 그 후엔 안 내는 비용이거든요. 규모를 확장하실 때. 그러면은 그래서 막
2대 세대도 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예. 연 단위로 맺어요? 아니면 그냥 보통 연 단위로 하시죠. 보통 연 단위로? 근데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연구를 영위하면, 개발을 영위하면 네. 끊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락인 효과가 좀 굉장히 강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락인 드네요.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R&D 비용 깎일 때 고객이 왕창 사라졌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학교나 뭐 이런 쪽에. 학교 연구소 같은 곳들은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연구비를 깎이게 되면 비용에 더 줄어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회사들 하면 예를 쓰다가 네. 이 플랫폼이 없어지면 엄청 불편하겠는데요? 뭐 오픈소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내년에 기약하며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R&D 비용이 좀 다시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동료를 좀 해야 되겠군요. 네. 사소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좀 저희가 그 느낀 게 있는데 네. 오픈소스를 좀 쉽게 설치를 하거나 활용을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교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알아서 하면은 네. 매출이 깎이는, 들어와야 될 매출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 전체 매출의 규모에서 그런 예를 들면 그렇게 직접 하셔야 되는 규모의 매출을 생각을 해보면 크지 않다. 저희는 그게 뭐 한 15%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연구를 하시고 나중에 좋은 회사나 큰 연구소 가셔서 투입해주면 좋잖아요. 아, 좀 더 크게 바라보시고 계시군요. 네. 그렇게 저도 그런 식으로 리눅스를 사용을 했었고 네. 오픈소스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이 규모가 빨리 커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솔루션의 어떤 사용성이나 솔루션 자체가 쓰는 거는 쉬운데 관리, 설치 이런 것들이 엄청 고도화가 되는 바람에 그것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만들까? 그렇군요. 그런 고민들을 예전에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더 크게 하고 있죠. 레벨업 안에서도 처음부터 이게 과정을 다 보신 분들이면은 네. 뭐 이렇게 다 있겠지만 중간에 오신 분들 그 전 과정을 잘 모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백엔드 다드 AI 전에 이름이 소르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 소르나라는 이름을 다시 살려가지고 네. 이제 뭔가 대신 깔아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이걸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까는 거라도 자동화를 해보자. 그럼 뭐 네. 파일을 어디서 다운 받아서 버튼 만들면 자동으로 따라락 되게. 네. 그건 또 저희가 이미 개발을 했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버전업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고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테스트 베드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는 어떻게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또 뭐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그쪽에 하드웨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테스트를 유료화하는 거랑 동시에 클라우드로 테스트를 하면 그건 무료인 대신 내가 접속해서 이렇게 클라우드는 저희가 소르나를 통해서 순식간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이번 여름 동안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냥 말씀하신 거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할 것 같고 앞으로 또 계속 확장할 거라고 이제 기대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 지금 회사가 업력이 그래도 꽤 되었어요. 지금 1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10년 됐죠. 기존에 이제 10주년 티입니다. 네. 그건 뭐예요? 10주년 티입니다. 10주년 티였습니까? 네. 모자 입고 가라고 해가지고 모자는 생모자에 붙였습니다. 붙이셨어요? 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레벨업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을 좀 하십니까? 그게 안 그래도 마침 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안에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뭘 할 거다.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이제 물리적인 힘이 기계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성적인 어떤 활동이 컴퓨터로 대체가 되고 이제 창작 활동이 뭐 AI나 제너레이티브 AI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영역으로 더 가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기회고
사실 그게 이제 뭐 AGI나 ASI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근거도 되고 저희가 직장을 걱정하는 이런 계기도 되는데요. 왜요? 빌 게이츠가 이제 다 모두가 그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사는 세계가 될 것이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착하면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기존에 우리가 마력이다, 뭐 힘, 전력, 마력 이런 식으로 힘은 정량화를 할 수 있고 컴퓨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잖아요. 뭐 그냥 속도도 있고 뭐 우리의 컴퓨터는 몇 메가헤르츠야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인터넷은 뭐 몇 기가야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척도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세 번째 단계 창작의 경우도 결국에는 계량화된 무엇인가 나올 것이다. 인간의 창작 활동 또는 뭔가 고지능 활동도 계량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량화가 가능한 고지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첫 번째로는 계량화할 것인가. 사실 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력이라고 되게 쉽게 말하지만 어떤 말은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말은 되게 느리고 우리가 임의로 그냥 계량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차 살 때도 이제 몇 마력 차 슈퍼카 뭐 700마력 차 비싸겠는데 네. 바로 아니 그리고 좋은 차 갖고 있는 아니야 저 말로 따지면 300마력이야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네. 비슷하게 우리가 사실 이런 컴퓨터 노동자들도 한국에서는 잘 계량하거든요. 그 맨먼스 얼마냐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가 몇십 배씩 좋은데 하지만 우리 맨먼스라는 단위를 쓰는 것처럼 저희는 창작 활동도 당연히 편차는 있겠지만 계량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은 수많은 뭐 그냥 모델 특정 지표나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뭐 지능력이라고 합시다. 네. 저희는 뭐 지능 계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대요. 내부적으로는 지능력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럼 그 지능력을 어디선가 소싱을 해오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려면 얼마만큼의 지능력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될 거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계량화된 지능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가 공급되면은 우리가 전기를 꼽지만 그러면 배터리나 이제 엔진을 공급하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인터넷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전력이 이제 충분한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지능의 계량화 시대에 지능을 어떻게 공급하냐, 지능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 이런 굉장히 비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까 빌 게이츠 얘기처럼 뭐 모두가 이제 놀고 먹어도 되는 세계가 일은 다 AI가 할 거다. 뭐 이렇게 아까 근데 뭐 착한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능의 계량화, 지력, 네, 혹은 뭐 언론사로 치면 취재력, 네, 뭐 개발력, 뭐 이런 게 이제 지표가 뭐 여러 가지로 된다면 그게 하나의 어떤 또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기업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이걸 갖고 있어. 그렇죠. 그렇군요. 좀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그게 많으면 뛰어난 집단, 좀 떨어지면 좀 낮은 집단. 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겠는데요? 네. 아니 그렇게 계산한다고 치면? 이걸 빨리 확보를 하려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빨리 확보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일은 그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이 일은 그게 엄청 많이 필요해. 사실 그게 한 10년 동안 계속 있던 일이에요. 스타트업 보시면 저희가 벤처랑 스타트업 이렇게 얘기할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본을 소싱해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소싱한 자본으로 사람을 더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뭐 이런 그런 자원들을 더 쓰거나 마케팅 비용을 더 쓰거나 이런 식으로 미래를 땡겨오는 게 스타트업인데, 그런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뭐 지력, 아까 그런 지적 능력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은 그거를 뭐 돈을 더 주고서 클라우드를 빨리 써가지고 끌어오겠다. 아니면 뭐 요새 메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GPU를 엄청 많이 산다거나 그런 식으로 끌어오겠다 하는 거고. 그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사실 그런 걸 이미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그렇죠. 돈으로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그 사람들이 편차는 당연히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우리가 뭐 박사급 인력이면 박사급 인력 뭐 30명에게 기대되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소싱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돈을 뭐 투자를 받거나 해서 만드는 거고. 그런 거 일부가 이제 AI로 좀 대체가 네, 그게 자체가 이제 계량화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인간에게 그거를 좀 낮은 단계에서 계량화하는 게 시험 같은 거라면, 네. 뭐 수능 같은 게 사실 그런 거죠. 인간이 어느 정도 수준을 우리가 임의로 정해놓고 성적을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결과물로 나오는 게 뭐 학력이나 이런 게 되는 것처럼 그런 지능 자체의 계량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게 최근 저희 화두입니다. 스타트별로 비교해보면 뭐 투자 많이 받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올바른 방향성과 또 미래에 대한 통찰 그리고 뭐 실무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뭐 또 없어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또 뭐 돈 주고 그 계량화된 것만 무조건 다 많이 사모은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런 걸 어쨌든 중심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회사로서 네.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정리가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여러 가지로 지금도 많은 프로덕트도 만들어 보고 네. 시도들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답을 내려면 한 1,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사실 모든 회사가 결국은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런 창작이 계량화되는 시대에 뭘 할지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려도 있고요. 네. 뭐 우려가 많죠. 네,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쪽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행기가 나오면 결국 사람 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논가할 수 없는 뭔가가 나온 거잖아요. 네. 컴퓨터도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속도 이하면 뭐 주산이든 뭐든 따라갈 수가 없는 단계일 것 같고, 네. 좀 마찬가지로 이런 창작도 어떤 인간이 범접하지 못한 영역으로 조만간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비행기 시대엔 비행기를 잘 탔고, 그렇다고 뭐 비행기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내 직업을 뺏어갔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잖아요. 제가 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20톤 무게를 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산기 나왔을 때도 뭐 그랬죠. 그렇죠. 처음에. 컴퓨터가 있지만 컴퓨터가 우리의 도구가 된 것처럼 저희가 아마도 뭔지 모르지만 제사의 축을 금방 짝지 않을까? 금방 이 세 가지가 이제 등장했다면 인간은 결국 그 네 번째를 찾아서 그게 인간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 전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게 아직까지도 대학에서 우리 많은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쓰는 것을 굉장한 치팅이라고 이제 아직도 여기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좀 활용을 계속 해야 된다. 아니 레포트 쓸 때 GPT 쓰는 게 문제라면은 이 교육 방식이라든지 과제를 내는 방식을 바꿔야지 이걸 못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 또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 제가 대표님 만나고 어떤 얘기들을 듣고 뉴스를 쓰는 것과 나와 있는 걸 짜깁기 하고 기사 쓰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 막는 것은 이제 어렵다고 보고 독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사회 전반으로 그런 인식들 여러 분야에서 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는 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네. 학부 때 생각해 보면 네. 벌써 25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어떤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숙제 레포트 쓰지 말라고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 찾아서 쓰라고. 그거는 인터넷 쓰면은 너네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도서관에 가서 직접 책을 찾아가지고 인덱스를 읽고 내용을 보고 그거를 발췌해가지고 다 뒤에 추천을 써라.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지금 와서도 저게 지금 그 관점이 지금 GPT도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변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네. 지나면 그렇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AI 많이 활용하죠. 네. 실제로도. 많이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효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밀려 있는 숙제들을 엄청 많이 해결하고 있죠, 최근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웃풋 결과치로만 봤을 때 과거에 이런 게 없을 때 하루 이틀 걸리던 거를
지금 뭐 몇십 분 혹은 한두 시간 갖고 해결해야 된다면 엔지니어들이 받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받는 어떤 그 생각은 어떤 겁니까? 옛날 같으면은 하루에 끝날 일을 지금은 한 10분 내에서 끝나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요 활용해서 하루 끝낼 일을 10분 만에 끝내놓고도 하루 일치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희 회사가 그렇게 트랜지션을 굉장히 빨리 한 편이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좀 빨리 그런 위기감을 느낀 편이라서요. 그래서 작년 여름 때부터 이 코딩은 아마 내년이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후년이나. 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약간 붉은용 패러독스 같은 건데요. 그 앨리스에 나오는 모든 회사들이 AI를 써서 이 시간을 줄이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AI를 써서 10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상대평가인 상황에서 모든 회사들이 AI를 쓴다고 하면 일을 예를 들면 뭐 10시간짜리 1시간으로 줄였다. 그럼 나머지 9시간은 일을 더해서 10배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약간 사실 인류가 제일 편할 때는 농경시대 전이라고 하던데요. 나무 위에서 열매 따먹고 할 때 뭐 일주일에 뭐 30시간 이하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어쨌든 일하는 시간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그 아웃풋은 기존 대비 이만큼 늘어나 있다라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은 직업을 많이 바꾸실 것 같아요. 요 시간을 들여서 옛날에 요만큼을 결과물을 냈는데 지금은 2 이상 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2 이상 내는 기업들은 거의 동동하게 계속 가는 거고 남들 이만큼 내는데 똑같이 이거 활용 안 하고 기존 대비 이 정도 시간 내면은 그 회사는 도태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뭐 사실 2배, 3배 차이면은 뭐 사람을 2배, 3배 써서 어느 정도 커버도 할 수 있고 이렇겠죠. 근데 지금 느껴지는 건 뭐 10배,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모두가 가속된 속도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게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대신 저는 거기서도 또 희망을 보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AI로 일을 할 때 빨리 한다는 거는 네. 맡기고 못 나간다는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프로젝트를 하니까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 자기 전에 돌려놓고 자요. 뭔가 쭉 기술을 잘 해놓고 그리고 네.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하죠. 네. 그럼 걔가 한 2-3시간 돌아가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네. 그런 걸 보면은 의외로 또 사람에게 여유가 더 생길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시간에 멀티로 돌리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동시에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노동이란 것도 지금 뭐 주 40시간이냐 52시간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저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 빨랫줄에 널려서 자고 막 맞아요. 주당 110시간 이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노동시간, 정신노동시간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느 이하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복잡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이건 뭐 그냥 뭐 어쨌든 성장 과정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얘기니까 실적도 어느 순간 이제 계속 좋고 흑자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기업 공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일정이나 혹은 계획 같은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공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것들 알아보고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IPO 같은 경우도 주관사 분들, 좋은 분들 많이 뵙고 또 그 중에 한 곳이랑 주관사 선정을 하기도 했었고. 아, 그래요? 예. 뭐 했었고라는 거는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했죠. 네. 과거에 그런 걸 맺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네. 과거라고 하기에는 진짜 얼마 안 되긴 했네요. 언제 하셨습니까? 봄에서 여름 오는 올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올 상반기에 어쨌든 네네. 이렇게 하신 거군요. 또 계획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회사 자체는 달리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가속해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님 그 계획하신 거 잘 이루시길 바라고 또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했는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